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미생물학 교실 VMEL 연구실을 소개합니다. 저희는 바이러스 전염병을 유전체 단위에서 분석하여 그 특성과 확산 양상을 밝히는 분자역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3가지 주요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 항바이러스제, 백신이 그것인데요. 가장 먼저 인수공통 감염병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원래는 주로 조류에서 발견되지만 다양한 숙주를 거치며 확산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다표범 집단 폐사도 발생했고 고양이와 젖소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람에게도 간헐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인플루엔자는 돼지, 조류, 사람에서 각각 다른 아형이 유행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서로 섞여 새로운 바이러스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신종플루 사태입니다. 당시 유행한 인플루엔자는 조류, 돼지, 사람 인플루엔자 3가지가 돼지에서 섞여 유전자가 재편성되면서 종을 뛰어넘어 전파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류인플루엔자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발견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포유류 감염에 적합하게 진화하고 돼지에서 유전자 재편성이 일어난다면 다른 포유류와 사람에게까지 전파되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징을 파악하고 진화를 예측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구실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저희는 인플루엔자 돌연 변이를 모니터링하고 개통수 분석을 통해 진화 양상을 추적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저희 연구실은 인공지능 등의 도구를 활용해 고도화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구조생물학적 분석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유행하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단백질 중 하나인 유라미니데이즈에서 스톡이 길어진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과연 포유류 감염에 더 적합하도록 진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라미니데이즈 단백질의 구조를 형성하여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저희 분석 결과 최근 유행하는 유라미니데이즈 단백질이 사람에 잘 결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단백질과 리간드의 상호작용을 컴퓨터로 모사하는 과정을 도킹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결과는 유전자 재편성과 종간 전파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사실 이런 도킹 시뮬레이션은 항바이러스제 후보 물질을 인실리코 방식으로 선별하는 데 주로 활용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발굴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도킹 시뮬레이션은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필요한 것은 단백질에 결합할 후보 물질인 리간드, 그리고 바인딩을 시도할 그리드입니다. 먼저 단백질 구조는 알파폴드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예측합니다. 이렇게 얻은 구조는 바인딩이 가능하도록 정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기를 추가해 결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후보 물질인 리간드 역시 구조 정제가 필요합니다. 리간드가 한 가지 형태로만 결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션 등을 고려해 여러가지 결합 자세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의 바인딩 사이트에서 리간드가 가장 잘 맞는 위치를 찾기 위해 그리드 탐색이 이루어집니다. 준비가 끝나면 단백질의 리간드를 여러 방식으로 도킹시켜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잘 적합한 포즈를 골라 바인딩 에너지를 계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이 과거부터 꾸준히 활용되어 온 전통적인 도킹 방식이라면 최근에는 챗GPT가 대표하는 생성형 AI처럼 생성형 AI를 활용한 새로운 도킹 기법이 등장했습니다. 왼쪽의 전통적인 도킹 방식과 달리 오른쪽에 보이는 생성형 도킹은 약물의 프래그먼트를 조합해 새로운 후보 물질을 디자인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전통적인 방식과 생성형 방식을 함께 활용해 자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연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몇 가지 바이러스에 대해 스크리닝을 진행했는데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바이러스, 라사 바이러스, 그리고 댕기 바이러스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파이프라인을 적용한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 160만 개의 후보 물질 가운데 최종적으로 11개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후보 물질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세포 수준의 인비트로 실험과 동물 수준의 인비보 실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인 백신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백신의 예시입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과 저희 연구실의 평가를 바탕으로 백신 항원을 어떻게 설계할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첫 단계인데요. 특히 저희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범용 백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항체가 붙을 수 있는 단백질 부위를 고르는 것입니다. 이때 저희는 이미 알려진 결합 부위를 학습한 AI 모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도킹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항원 항체 도킹을 통해 결합 상태와 에너지를 예측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결합 구조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생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를 살펴보기 위해 MD 시뮬레이션도 진행합니다. 온도와 전해질 조건을 생체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단백질이 어떻게 움직이고 결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저희는 백신 유효성 또한 실험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예시는 인플루엔자 뉴라미니데이즈 단백질을 활용해 범용 백신의 효능을 평가한 사례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실이 집중하고 있는 전문 분야와 전략은 이렇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인실리코 연구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바이러스 유전체 데이터를 정리하고 계통 유전학적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AI를 활용해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고 도킹을 수행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밝혀낸 연구 결과는 결국 실험으로 확인해야 하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직접 바이러스를 제작하고 세포와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병원성을 검증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연구실에서 발표한 논문 중 일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논문으로 계통학적 분석을 하고 돌연 변이를 확인하고 선택압을 분석하며 단백질 구조 분석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는데요. 표면 단백질의 핵심 변이를 확인하고 유전자 재조합을 분석했습니다. 이외 한타바이러스 등 다른 바이러스들에 대해서도 유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 바로 저희 연구실의 국외 협력 관계입니다. 벨기에 KU 루벤 대학의 세계적 석학 필립 르메이 교수님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며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립 르메이 교수님은 바이러스 계통학에서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인 비스트의 공동 개발자로 계산 바이러스학 분야의 선도 연구자입니다. 벨기에에 직접 방문하여 교수님과 디스커션을 하기도 하고 연구실에서 함께 연구를 하고 오기도 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향후에 연구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스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MEL 연구실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